저는 이렇게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AP 튜브입니다. 오늘은 앵커의 새로운 이어폰 리버티 에어2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라이프닷2 NC 샀다가 클릭 노이즈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앵커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 앵커라는 기업이 엄청 유튜버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좋은 평이 없어요. 유튜버들마다. IT 유튜버들 통해서 리뷰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겠는데 IT 유튜버도 아닌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앵커라는 기업이 마케팅만 앞세운 기업이냐 아니면 좋은 품질도 기반된 기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언박싱 갑니다. 네,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퓨어 사운드, 네, 뭐 하이브리드 ANC, 뭐 퓨어노트 테크놀로지, 26시간 토탈 플레이 타임, 와이어레스 차지, 뭐 이런 부분들이 메인 스펙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퓨어노트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11mm 그 드라이버인데 이 야기네도 뭐 퓨어노트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뭐 드라이버를 뭐 10번 뭐 나노 코팅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타겟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퓨어노트 테크놀로지 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히어 아이디, 이 부분은 이제 앱에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뭐 클리어 콜 뭐 6개의 뭐 노이즈 캔슬 마이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7시간 플레이 타임 차징 케이스까지 하면은 26시간까지 뭐 사용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오픈을 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 있고 이거를 여기에 이거를 탁 까면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꺼내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요 케이스 먼저 보시면은 상당히 그 깔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포트는 뭐 아시다시피 C포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기존 디자인 대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열고서 이렇게 부딪히면 좀 파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더 편한지에 대해서는 뭐 주에 활용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닛이 잘 안 빠지네요. 유닛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마이크는 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넣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네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어 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서가 되겠고요. 설명서는 굳이 뭐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모든 그 구성품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그네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떨어질지. 떨어지는 거는 좀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힘을 줘도 요거는 또 잘 안 떨어지네요. 네, 뭐 어쨌든 간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앵커라는 제품이 지난번에 이 라이프닷 제품도 그런데 뭐 사실 마감은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걸 보면은 이거는 좀 싸구려 플라스틱?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 뭐 어쨌든 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보이고 이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있네요. 무게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유닛 무게입니다. 5g이네요. 보통 제품들이 한 4g에서 5g 정도 나오는데 딱 가볍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4g 정도라고 보고 5g이면은 사실 조금 무거운 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무게 한 61g. 전체 무게로 하면은 사실 그렇게 무겁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어폰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뭐 워낙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멀티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ANC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1mm 퓨어노트 드라이버 10중 나노 레이어 코팅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드라이버는 저음 강화가 기존 대비 45%가
강화가 되었고 주파수 영역도 30%가 더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코덱 같은 경우에는 SBC, AAC 지원이 됩니다. 방수 여부는 IPX 4등급이기 때문에 뭐 생활하는 데는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충전 방식은 자 여기 C타입으로 충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시간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유닛 사용만 치면은 ANC 기능을 켜고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충전이 몇 시간 걸리냐라는 부분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에 대해서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네, 무선 충전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이어폰류들은 무선 충전을 잘 실시하진 않아서요. 별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무선 충전 기능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전용 앱은 그 사운드코어라는 앱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AS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2NC와 동일하게 1년 6개월입니다. 코드리스 이어폰 수명이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교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착용감입니다. 한번 착용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착용이 됐습니다. 지금 착용 상태에서는 지금 기본 이어팁이 지금 박혀 있는데 뭔가 좀 약간 덜렁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이어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기본적으로 근데 이어팁을 싹 바꾸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저희 앵커 제품만 사용하면 꼭 이어팁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다른 제품들은 제 이어팁을 안 바꾸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좀 미국 기준인가 봐요. 네, 저한테 가장 맞는 사이즈를 찾아냈어요. 미들 플러스가 저한테는 가장 적절한 사이즈네요. 그리고 이게 착용 방법도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꼽으면 좀 딱 안 맞는 느낌이고 살짝 이렇게 좀 쑤셔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좀 이래야 좀 맞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자 정면 샷이고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콩나물 타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프랑케는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네.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편하냐라는 질문에는 이어팁을 적절한 걸 바꾸니까는 뭐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뭔가 기존 에어팟 프로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여기다 꽂으면은 꽂은 대로 이렇게 착 밀착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살짝은 약간은 요 부분은 좀 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귀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오그라미여서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부착돼도 좀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네, 이제 머리를 흔들어서 이게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튼튼하다고 느껴지고 전혀 뭐 떨어질 기미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좀 그 정도의 착용감이네요. 네, 다음은 페어링입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해당 제품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사운드코어 리버티 에어도 프로가 나왔죠? 이거를 1차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네, 연결이 된 이후에 사운드코어로 들어가서 이게 좀 라이프.nc로 되어 있네요. 자, 내 정치 여기서 리버티 시리즈 리버티 에어터 프로 여기 연결 검색을 되고요. 네,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폼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하네요. 이거 폼이 오래 걸리는데 힘들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앱 설정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라이프 닷 제품이랑은 약간 좀 화면이 좀 틀리게 나오네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배터리가 나오고요. 노이즈 캔슬링 모드, 내게 맞는 이어팁 찾기, 이어팁 테스트.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들어가 보면 노이즈 캔슬링, 교통수단 실내 실외 사용자 지정, 그리고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는 이렇게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라이프 닷 제품에서는 이 노이즈 캔슬링 조절까지는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페어런스 모드, 완전한 주변 소음 듣기, 음성 모드, 요거는 라이프 닷 제품과 동일하네요. 그리고 노말 모드는 또 뭐 동일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뭐가 떠있는데 노이즈 캔슬 설정에 따라 간편하게 액세스하는 방법 보시면 위젯에서 사운드 코어를 추가를 하면은 요런 게 뜬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노이즈 캔슬링 요게 요번에는 좀 되게 새로운 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이어팁 찾기, 한번 이어팁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스트 실시를 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조용한 위치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작. 피드백 남기는 건데 아마 이거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키어 아이디 및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쪽으로 들어가고
이어폰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러 주파수로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다음 누르고 나이에 대해서 나오네요. 네, 이 테스트도 보면은 조용한 곳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들게 됐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이 없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퀄라이저까지는 설정이 됐고요. 지금 히어라이드로 설정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값, 사운드 거 시그니처를 둘 수 있고, 기타 이제 커스텀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탭과 2초간 누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 탭은 이제 다음과 재생, 일시, 중지로 나눠져 있고요. 2초간 누르는 거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이제 노말로 변경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 제품으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버티로 음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차음성입니다. 차음성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저는 이어팁 사이즈를 M 플러스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어팁이 워낙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음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페어링 속도입니다. 무난한 속도였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속도라고 생각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페어링 안정성입니다. 페어링 안정성은 앵커는 페어링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프.2NC도 그렇고 이 리버티 제품도 그렇고 하루에 약 3회 정도는 꼭 끊김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 절대 끊김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단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안정성 거리 확인입니다. 뭐 좋은 수준입니다만 이 부분도 가격대가 있으므로 당연히 나와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이제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모드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수준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였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만원대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는 에어팟 프로 수준으로 되는 게 가능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 같아요. 외부음 허용 모드입니다. 이 부분은 라이프.2 NC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라이프 제품은 뭔가가 사람 목소리가 잘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노이즈 캔슬링만 사용하고 싶지 외부음 허용 모드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화 가능 여부입니다. 한쪽만 착용하고는 대화는 가능한 수준인데, 양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대화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음 허용 모드가 그렇게 훌륭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긴 하지만 본인이 말하면 너무 소리가 웅웅거려서 결론적으로 이걸 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라이프 제품도 동일합니다. 아직 외부음 허용 모드는 에어팟 프로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질입니다. 음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라이프 제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이건 더 마음에 듭니다. 라이프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앵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제가 사용해서 음악을 들었다면, 리버티에서는 제가 히어라이드 설정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시그니처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제 취향에 맞는 사운드이지만 저음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곡마다 어떤 음악은 고음을 강조하는 음악이 있고 어떤 음악은 저음을 강조하는 음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어폰 세팅이 저음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음 강조 음악 플러스 저음 강조 이어폰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다소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히어라이드는 저에게는 거의 에어팟처럼 플랫한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만 아주 약간의 저음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음질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건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딜레이입니다. 별도 게임 모드는 지원하지 않지만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아무런 딜레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내 실외 착용 평가입니다. 실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외부음 허용 모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단 한쪽만 끼고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용 편의성은 안정적으로 하루 종일 착용해도 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외 평가를 해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소음을 잘 차단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점: 웬만한 20만원대 이어폰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우수하다. 10만원대에 30만원대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점입니다. 10만원대에서 나타나면 안되는 끊김 현상이 하루에 3번 정도 발생하고, 외부음 허용 모드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착용한 상태로는 대화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추천인입니다.
음악과 음질에 상당히 몰빵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고요. 음질 플러스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만으로 사실 이 제품은 살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